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우리 현장 관리자분들, 근로자분들, 그리고 협력사 관계자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 모두의 일터를 완전히 바꾸어 놓을 2026년 건설 현장 위험성 평가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건 그냥 또 하나의 규제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생존, 그리고 우리 회사의 성장을 위한 정말 필수적인 변화의 시작입니다. 오늘 다른 건 다 잊으셔도 좋은데 이 숫자 하나는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바로 66.7%. 이게 대체 무슨 숫자일까요?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이 위험성 평가 시스템을 제대로 도입한 소규모 사업장에서요, 사망사고가 무려 66.7%나 줄었다는 데이터입니다. 놀랍지 않으세요? 바로 이 숫자가 우리가 오늘 여기에 모여서 이 이야기를 나눠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건 이제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피할 수 없는 현실이고 우리 모두에게 던져진 질문이죠. 자,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시죠. 과연 우리 현장은, 그리고 나는 이 거대한 변화의 파도를 탈 준비가 되어 있는가? 좋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 로드맵을 따라서 하나씩 아주 명쾌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무엇이 문제고 해법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얻게 될 결과는 무엇인지 같이 한번 따라와 보시죠. 첫 번째,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부터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아시다시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서 건설 안전의 판 자체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냥 시키는 거, 서류만 맞추는 시대는 이제 끝났다는 거죠. 더 이상 그냥 서류상으로 법을 지켰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현장의 위험을 우리가 스스로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없애지 못하면 그 책임은 이제 상상 이상으로 무거워졌습니다. 이제는요, 안전에 대한 생각의 틀 자체를 완전히 바꿔야 하는 시점입니다. 자, 이 그래프를 한번 보시죠. 정부의 관심이 어디에 쏠려 있는지 아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정부 기술 지도의 무려 80%. 어디에 집중되어 있나요? 바로 사고가 상대적으로 잦았던 우리 같은 소규모 현장입니다. 정부가 어딜 보고 있는지 이보다 더 확실한 신호는 없겠죠. 그래서 그 해법이 뭐냐? 바로 자기 규율 예방 체계로의 전환입니다. 누가 시켜서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 우리 현장에 맞는 안전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는 것, 이게 핵심입니다. 말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아주 간단합니다. 안전이 더 이상 몇몇 관리자만의 숙제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현장 소장님부터 오늘 처음 오신 작업자분까지 우리 현장에 있는 모두가 안전 감독관이 되는 겁니다. 살아 숨쉬는 시스템이죠. 바로 이겁니다. 현장의 진짜 전문가는 누구일까요? 책상에 앉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매일 그 위험과 직접 부딪히는 바로 우리 현장 구성원들이잖아요. 이 시스템은 바로 그분들의 목소리에 힘을 실어주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자기교율 예방 체계, 말은 좋은데 이걸 어떻게 현장에서 구현할 수 있을까요? 바로 여러분이 매일 사용하게 될 아주 강력한 도구, 바로 이 간소화된 3단계 위험성 평가를 통해서입니다. 예전처럼 막 복잡한 공식에 숫자 넣고 계산하고 머리 아팠던 거 이제 다 잊으셔도 됩니다. 그 대신에 현장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딱 보고 상, 중, 하 이렇게 직관적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훨씬 간단하고 훨씬 실용적이죠. 자, 이 표가 정말 중요한데요.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이 바로 상등급입니다. 상등급 위험은요, 그냥 조심해라 수준이 아닙니다. 아예 작업을 중단하거나 공법 자체를 바꾸라는 아주 근본적인 해결책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차원이 다른 대응이죠. 네, 바로 이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2026년부터는 가장 위험한 상등급 작업 앞에서 안전 못 썼으니까 괜찮겠지? 이런 안일한 생각은 절대 통하지 않습니다. 개인 보호구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안전난간 설치 같은 공학적인 근본적인 대책을 최우선으로 하라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자, 이렇게 강력한 평가 시스템이 있어도 이게 매일 아침 현장에서 살아 움직이지 않으면 그냥 서류 뭉칠 뿐이겠죠. 그래서 이 시스템의 생명력을 불어넣는 의식, 바로 고도화된 TBM이 필요합니다. TBM은요, 우리가 열심히 한 위험성 평가 결과를 모든 근로자에게 매일매일 전달하는 가장 중요한 소통의 시간입니다. 평가가 서류로만 끝나지 않게 만드는 핵심 연결고리인 셈이죠. 진짜 효과적인 TBM은 이 4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위에서 아래로 일방적으로 지시만 하는 게 아니라 3단계, 근로자 제한 수련 보이시죠?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가 다시 위로 올라오는 쌍방향 소통, 이게 핵심입니다.
네, 우리의 목표는 명확합니다. 아침 조회를 지루한 잔소리 시간이 아니라 모두가 자유롭게 이야기하고 참여하는 살아있는 대화의 장으로 만드는 것. 바로 그겁니다. 결국 이런 자기규율 시스템은요, 모든 구성원이 진짜 마음으로 참여할 때 비로소 완성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그런 문화를 만들 수 있을까요? 실제로 안전관리를 잘하는 현장들을 보면 이런 창의적인 방법들을 많이 씁니다. 무기명 설문조사나 안전 포인트 제도처럼요. 핵심은 뭐냐? 모든 근로자가 부담 없이 오히려 재미와 보람을 느끼면서 위험에 대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판을 깔아주는 겁니다. 이런 노력들이 쌓이면 결국 이런 문화가 만들어집니다. 나만 조심하면 되지가 아니라 내 동료의 안전은 내 안전은 내 동료가 지켜준다는 공동체 의식. 현장의 모든 눈이 살아있는 CCTV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이 모든 노력이 과연 어떤 결과로 이어질까요? 그 성과를 한번 직접 확인해 보시죠. 정말 압도적입니다. 위험성 평가를 하면 좋은 점이 우리가 어디에 집중해야 할지 타겟이 명확해진다는 겁니다. 막연히 안전이 아니라 우리나라 사망사고의 주범인 바로 이 세 가지. 단부와 개구부에서의 추락, 철골 작업, 그리고 비계 관련 사고. 여기에 우리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합니다. 요즘에는 현장 곳곳에 CCTV 같은 디지털 기술과 또 다 함께 모여서 정기적으로 검토하는 체계적인 시스템을 결합해서 관리합니다. 이렇게 하면 방금 말씀드린 그런 핵심 위험 요인들을 항상 우리 손바닥 안에 두고 통제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모든 이야기를 마치고 나니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오게 되네요. 안전은 서류가 아니라 매일의 행동입니다. 시스템은 이제 완벽하게 갖춰졌습니다. 이제 정말 중요한 건 우리 각자가 이 안에서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 바로 그 점입니다. 당장 내일 아침 TVM에서 여러분은 어떤 이야기를 먼저 꺼내보시겠습니까?